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미국 경제지표의 휘청이면서 오늘 증시는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참 많았던 복잡했던 한 주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오늘 주상전화와 함께 남은 장과 다음 주를 위한 마무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어떤 특징들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이로닉이 부채표 동화약품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하이로닉은 동화약품을 배정자로 4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발행가는 시설자금으로 50억 원, 운영자금으로 350억 원을 쓴다는 소식입니다. 위메이드 맥스의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장형국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는데요. 이에 장형국, 이기령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기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제조 장비 ASMR의 심자외선 노관 장비 2종에 대해 수출을 직접 통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이슈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보겠습니다. 정부가 딥페이크 대응에 속도를 내자 보안주에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이트로는 정규장에서 5%대 강세로 마감한 데 이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현재 상한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쉬어가는 와중에 바이오주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장 막바지에 바이오주의 수급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피플바이오가 오늘 9% 가까운 급등세 시연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비만 치료제 데봉에레스가 신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연일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현재 시간 외에서는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강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알루쿠가 현재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보이더니 이내 하락 전환했는데요. 현재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SOS랩도 특징적인 움직임 보입니다. 테슬라가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0월에 로보택시 출시까지 앞두고 있죠. 이틀간 급등한 테슬라 덕분에 자율주행 섹터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SOS 앱은 정규장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차익 실현 매물로 파란불 켜내며 마감했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이후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접수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먼저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도 지금 현재 좀 활발하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로닉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4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어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좀 자세한 공시 내용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제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최근 투자를 줄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하이로닉 다음 주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 예상하세요? 그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본장에서 좀 미국장이 안타깝게도 고용도 안 나오고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수급이 쏠리긴 쏠릴 겁니다. 네. 왜냐면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건데 이렇게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분 취득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자 배정은 좀 좋은 상황이고요. 단점은 좀 이제 운영 자금이 좀 많다라는 거. 네. 이게 좀 아쉽죠. 왜냐면 시설 자금이나 해서 증설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면 좋을 텐데 운영 자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 3자 배정 아니었으면 급락이거든요. 일반 유상증자인데 운영자금에다 시설자금 이렇게 하면 급락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삼자 배정이니까 지금 네.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쪽에 대해서 최근에 삼자 배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사업권이나 이런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네. 특히 뭐 휴젤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쪽이 이제 미래가 굉장히 좀 전망이 좋고 또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이런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 금액도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 운영 자금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보유자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신규 진입은 이게 만약에 가더라도 그거는 좀 평소에 시장에서 보면은 한 20%, 10% 정도밖에 안 나올 그런 확률이다. 네. 그래서 시간에서 좀 나와서 초반에 급등하다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기보유저만 하시고 신규 진입은 안 하시고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로만 그냥 넘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다음 주 시장에서 뭐 갭상승 출발해서 밑꼬리가 길게 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미용기기 섹터 안에서 뭐 이렇게 하이로닉이나 파마리서치처럼 뭔가 삼자 배정 유증이나 뭔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미리 선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알 수는 없지만 미용기기 내에서 탑픽 따로 있으실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뭐 그걸 알 수 있으면은 네. 점쟁이이신 네. 거죠. 예. 그리고 뭐 파마 리서치, 뭐 클래시스 다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스토리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파마 리서치가 저는 뭐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CVC에서 2천억 원을 받잖아요. 여기 네. 삼자 배정을 받는데 요게 사모펀드인데 포트폴리오 안에 이쪽 관련된 연간 산업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마 리서치가 오늘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 TP 자체도 많이 높아진 이유가 28만 원 막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상방률이 굉장히 커지는데 기존에 이제 지역 뭐 국내가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인데 그 길이 열렸다라는 점. 그리고 회사는 원래 5년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한 2년 내로 되지 않을까라고 줄어들었고 뭐 독일이라 든지 기타 지역으로 또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이슈가 있고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오늘 시간에서는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조금은 빠지고 있는데 네. 이런 거 좀 눌렸을 때 잡으면 저는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멀리 나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같은 이슈도 되고 있고 시장에서 집중도를 받은 그런 종목군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에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이렇게 조금 주가가 위치가 높은 쪽은 지수가 안 좋으면은 억지로 좀 끌려 내려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매수 시점이나 분할 매수나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로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하창한 본부장님의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탑픽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파마리서치 다음 주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청환 PB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미용 의료기기 섹터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시간에서 현재 화장품 기업들은 조금씩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닉 같은 종목이 4% 넘게 밀리고 있고요. 뭐 이 밖에도 CSA, 코스메틱 그리고 삐아 같은 종목들이 좀 조정받고 있는데 화장품 업체들의 조정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PB님? 전반적으로 기존에 네.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그게 우선은 1차적으로 조정에 비밀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의 성격이 화장품주를 토대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 아무리 수출 잘 되고 실적 좋다 하더라도 사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화장품주만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움직임이 좋았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섹터가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 그걸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은 현재 시점에서 보이는 실적이나 그들의 경영 환경 자체도 지금 좋습니다. 주된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지금 좋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혹은 전월 대비 판매량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본다면 말 그대로 폭풍 성장입니다. 거기 앞으로도 저가 브랜드 혹은 중저가 브랜드라고 하는 자체가 매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판매량은 결국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특히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는데 네. 주가가 지금 못 가죠. 기타 종목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뛰어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당장 나오기는 당연히 힘들겠죠. 거기에 지금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저도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이리저리 우리가 흔히 조금 주된 관심사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일같이 몇몇 종목들은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본다 하였을 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VT라고 하는 종목이 조금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지금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움직임이 더 나온다면 7월 24일에 기록한 92,500원은 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나 그 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크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조금은 자제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생각보다 손실 범위가 크신 분들은 일정 부분 비중을 조절하시고 추가 매수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제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좀 보수적인 접근 방법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하락을 좀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DB금융투자 오늘 정규장에서 20% 넘는 급등세 보여줬는데 시간에서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보합권,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SK텔레콤도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뭔가 이런 밸류업 공시가 나온 종목들 20% 급등이 나오는 게 맞는 건가 싶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할인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환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 지주 회사가 자기 가치 대비 평가를 최소 30~40%씩 할인을 받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되려면 이제 뭐 상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공시가 나왔죠. 화면 보시면요. 지금 이제 ROE도 10% 이상 네. 그다음에 27년 PBR 업종 평균 상회 지금 0.2 얘가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0.6에서 7 정도 올라간다 치면은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주 환원율 40% 이상 요 배당은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게 진짜로 다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주가의 상방론은 좀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일봉으로 보면 높아 보이지만 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은 아주 이제 좀 기운을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이벤트로 좀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PBR 수준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매겨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 번에 0.6, 0.7까지 못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0.3에서 4 정도는 좀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에 좀 올라갔었던 그런 가격대까지는 좀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금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거래일에 지금 아까 이제 미니 선물이나 이런 기준을 보면은 조금 좋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차익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시장이 불안하면 여기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어갈 수 있지만 적어도 3일 정도 요거를 들어가서 배팅을 하실 거면 3일 정도 봐야 된다. 그래서 3일 안에만 또 반등 나오고 좀 시세 분출돼서 이평선의 이격만 유지가 되면은 이거 더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보유자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매물대 지금 돌파하다가 좀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의사결정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좀 불안하시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수익은 조금 덜 보더라도 안정성을 따진다면은 오늘도 좋았던 뭐 KTNG, SK텔레콤, KT 뭐 이런 거 정말 안정적이고 깨작깨작 올라가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이벤트가 터지고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대신에 길게 너무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짧게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 시간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